자, 여러분, 최근에 문재인이가 퇴임을 앞두고 임기 말년에 손석희랑 대담이라는 거를 했었죠. 국민 대담이라는 거를 했었습니다. 문 정권의 대표적인 나팔수 가운데 한 명인 탁현민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대담이었다라고 자기 혼자 이렇게 자화자찬을 벌이고 있던데, 이런 거는 우리가 들을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실제로 돌아가던 대담 구도는 그런데 의외로 문재인이가 듣기 싫어할 만한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몇 개 이 사람이 껄끄러울 만한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평가를 하기에는 손석희가 이제 정권 교체도 다 된 마당에 저물어가는 퇴물 권력과 거리 두기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옛날에는 이 손석희라는 사람도 솔직히 양심을 갖다 팔아버리고 문재인 정부를 찬양하는 문비어 청가를 불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저물어가는 퇴물 권력과 거리 두기를 했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고, 반대로 이제 문재인이 같은 경우에는 이 경직된 표정을 숨기지 못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본인에 대해서 오직 핑계와 변명, 거짓말만 늘어놓기 바빴던 그런 대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대담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 문재인 양반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몇 개 천연덕스럽게 늘어놓더라고요. 무슨 자기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나라를 선도하고 국가도약을 이룬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을 해줘가지고 영광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질 않나. 갑자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억울하다더니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억지를 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충격받지 마세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고용이 크게 늘고 경제가 성장을 했다. 다시 한번, 5년간 고용이 크게 늘고 경제가 성장했다. 그래서 나는 온당한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실제로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야, 뻔뻔한 오리발과 사실 왜곡도 이쯤 되면은 예술의 경지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문재인이는 이번 대담에서 이렇게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변명, 치적, 자화자찬만 늘어놓기 급급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부동산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권 재창출 실패를 내가 못해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전부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죠. 지가 못했으니까 선거 당일의 사전투표에서 그렇게 많은 장난질을 쳐도 정권 교체가 됐던 것이지, 자기가 잘했으면 한 번만에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됐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핑계와 거짓말로 가득했던 그야말로 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코미디 프로만도 못한 대담이었는데, 한번 팩트를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몇 개 제가 요약해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문재인이는 이 대담에서 이런 핑계를 댔었죠. 한국의 부동산값 상승폭은 가장 낮은 편이다. 이 가격 상승, 부동산 집값의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이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건 당연히 거짓말이죠. 한국의 집값 상승은 세계 1위 탑클래스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분명, 그리고 코로나가 찾아오기도 훨씬 전부터, 한참 전부터 더 빨리 오르고 있었고, 또 세계적으로 봐도 분명히 비율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규제로 국민들과 집주인들을 괴롭히다 보면은, 집주인들만 이렇게 잡아다가 괴롭히다 보면은 부동산을 자신 있게 잡을 수 있다고 누가 큰 소리를 쳤습니까? 규제로 잡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던 거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문재인 본인이었습니다. 본인이 부동산에 자신 있다고 했었잖아요. 왜 이제 와가지고 오리발을 내밉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실제 현실이 어땠습니까? 그렇죠. 집권 초창기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은 집권 초창기부터 폭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25년치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우리가 이제 초창기 집권 2년차 통계 자료를 다 따져봐도 역대 다른 정부와 비교를 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집값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단연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늘어놓는 이런 핑계와는 다르죠. 소득주도 성장은 당연히 실패한 정책이 맞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인 자영업 폐업률이 왜 생겼겠습니까? 알바 일자리가 왜 사라졌죠? 단기 일자리조차 귀해진 시대가 여러분들 왜 왔습니까? 아파트 경비 모집한다고 하는데 고학력자 은퇴 어르신들이 왜 몰려드는 걸까요? 일자리가 왜 이렇게 귀해졌냐고.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강제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면 전 국민들의 평균 월급이 올라가가지고 저절로 모두가 다 같이 부자가 된다라고 헛소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소득을 강제로 이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물가가 폭등을 해버렸죠. 그리고 또 실제로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이 그 억지로 올라간 임금을 버티지 못해서 인건비 부담을 못 버티고 몰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망해버렸잖아.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한 정책이 맞다라는 거예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이 그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경제에는 이 소주성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재앙 그 자체가 경제에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또한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부동산 폭등의 문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코로나 핑계를 대기에는 이미 본인이 처음 집권하던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 그때 당시에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나라 집값과 부동산만 폭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폭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은 확실한 팩트로 절대로 그 누구도 어떤 핑계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자꾸 정부 책임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내버리면 서로 이야기, 건설적인 토론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십 가지 부동산 대책들이 전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갖다 붙이는 것마다 전부 다 실패하고 있더라는 이런 뉴스 기사가 도대체 왜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실패를 하고 시장의 역효과만 불러일으킨 게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공급부터 그렇게 틀어막는데 무슨 수로 국민들의 집값이 서울의 아파트값이 안정화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2017년, 2018년 본인의 임기 초반부터 있었던 현상인가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우리나라의 지난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어떻게 상승해 왔는지는 너무나도 그래프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인데 어디 감히 국민들을 상대로 얄팍한 거짓말을 늘어놓는단 말입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기록해놓은 뉴스 자료는 너무나도 많아요. 제 유튜브 자료에도 수십 개가 넘는 영상들이 서울 아파트 값에 대한 비판 내용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상승 그래프지 그러면 이게 하락 그래프입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상승 그래프지 이게 하락 그래프는 아니잖아요. 오르고 있는 거잖아. 서울 집값이 박근혜 정부의 그 2015년, 16년하고 비교를 하면은 현 시점에 거의 3배가 넘게 올랐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국민들은 무한한 고통을 받고 있는 동안에 외국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땠던가요? 신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해외 부자들이 아무런 규제도 안 받고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부동산들을 싹쓸이를 해갔습니다. 갭 투자를 수십 채씩 했어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거의 대놓고 우리나라의 자산을 그렇죠 갖다 퍼준 꼴이라는 것입니다.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각종 부동산 세금, 관련된 세금, 건보료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전부 다 문정부에 들어가지고 3배, 4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세금이 4배씩 오르는데? 그리고 문재인이가 정말로 뻔뻔한 게 당신은 제왕적인 대통령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고용이 크게 늘고 경제가 좋아졌다고요? 아니 국회와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수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대인데 어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왕적 대통령 맞잖아요. 참고로 이런 그래프를 볼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노무현 정부 때 유독 적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뭐 저 사람이 야당을 존중해서 이런 게 절대로 아니고 그때 당시 노무현 임기 중후반에 오늘날과 같은 인사청문회 방식의 제도가 늦게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통계 자료를 따지다 보니까 이런 수치의 왜곡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현 시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야당을 개무시하면서 제왕적으로 독선적으로 장관급 인사를 임명 강행한 게 누가 제일 많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은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팩트라는 겁니다. 역대 최대라는 것이죠. 역대 정권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이거는 통계 자료에 팩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도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고용이 크게 늘고 경제를 잘했다뇨. 세상에.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잘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벼락을 맞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의 빈부격차와 소득 양극화는 역대 최대치를 바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4년에서 5년 동안 국민들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졌단 말이죠. 이것도 팩트잖아요. 자, 지금 우리나라 실업자 수가 여러분들 몇 명인지 아세요? 2021년 작년 통계 자료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치인 157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IMF 이후로 그 무서웠던 IMF 이후로 한국 경제 역사상 최악의 수치입니다.
11개월 연속해가지고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감소를 하고 있고 취업자 숫자는 98만 2천 명이 감소를 했어요. 근 100만 명 가까이에 달하는 사람들이 1년 만에 감소를 하고 있고 이는 22년 경제 통계 역사상 최대 수치입니다. 제가 참 경제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역대 최대치, IMF 이후로 최대치, IMF 시절과 맞먹는다. 이런 대사들이 제 영상 수백 개에 전부 다 녹아들어 있죠.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픈데 경제 통계 역사상 역대 최대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서민 중산층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숙박, 음식점 일자리 업계는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36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불과 몇 개월 만에 감소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실업자가 157만 명이랍니다. 157만 명. 눈에 안 보이는 실업자 광역시가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자가 1년의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80만 명에서 100만 명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일자리가 그만큼씩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데 경제가 좋다고요?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잘했다고요? 제정신입니까? 그 제정신이에요, 그게. 고용보험기금이 감소하고 지출은 눈덩이처럼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출도 눈덩이처럼 증가를 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가 힘드니까 실업급여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지 경제가 좋은데 그러면은 이런 통계 자료가 나온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월세비, 임대료, 주거비 부담에 서민들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물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죠. 문정부가 도대체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다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소득주도 성장을 끝까지 제왕적으로 독선적으로 밀어붙였죠. 그렇게 고집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민 일자리 날아가 버렸죠. 중소기업 날아가 버렸죠. 자영업자들 초토화가 됐습니다.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가.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를 안 낳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해마다 신생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때까지만 해도 40만 명이 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이게 몇 명인지 아세요? 30만 대도 깨졌어요. 지금 1년에 20만 명밖에 안 태어납니다. 20만 명대까지 통계 자료가 추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를 하면은 국민들이 그 애를 낳는 숫자가 거의 절반, 반토막에 가깝게 폭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거든. 지금 대한민국 진짜 망하다가 간신히 정권교체라도 성공을 해가지고 브레이크만 간신히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산소호흡기 정도만 간신히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 우파적인 가치와 이런 적극성에 대해서 국힘당도 제가 아는 10분의 1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그냥 지금 정권교체를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야구 9회 말에 말루 역전 홈런을 터뜨렸구나, 이게 아니라 간신히 급속도로 내리꽂아 떨어지다가 간신히 지금 우리나라는 속도만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좀 줄어든 꼴이라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만 붙였다고 5년 만에 역전이 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힘당도 무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죽지 못해가지고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이런 상황에서 감히 내가 경제를 잘했네, 부동산을 잘했네, 국민들과 소통을 잘했네,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마치 다른 별에서 온 사람 수준의 그런 현실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말로 불쌍하고 심각합니다. 어쩌다가 정말 저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뽑았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국민들 중에 상당한 숫자는 아직도 뼈저리게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까지도 물고 빨고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이 나라의 미래가 과연 어디로 가게 될지 진심으로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